안녕하십니까. GGR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는 분위기로 막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게 저희도 방역 수칙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리뷰가 아닙니다. 리뷰가 아니고 실사용자를 저희가 실사용자 유저분들, 즉 저희 고객님들이 출고하실 때 받는 출고 교육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용하고 유저분들, 실제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 또한 이런 영상들을 좀 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차량 리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출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출고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출고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외부부터 저희가 설명은 끝나고 내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포인트로. 근데 지금 외부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도어가 있습니다. 도어가 있고, 펜트는 이중분할 도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암막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이게 지금 잠금 장치예요. 이 잠금 장치는 문이 닫혔을 때만 지금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잠금 장치 잠겨 있지 않을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는 이중 잠금 장치형이기 때문에 한 번 눌러서 잠그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잠그셔야 잠깁니다. 그래서 이 압력 스타일이 틀려요, 펜트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번개 표시 보이시죠? 이 번개 표시가 외부 인입선 인입하는 곳이에요. 220을. 그러면 안에 이제 3핀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이 외부 인입선 커넥터를 드려요. 이 선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건 이렇게 3핀 꽂는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 220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합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결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결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TV 외부 멀티박스 옵션을 추가하신 건데요. 외부에서 220이 인입되면 이쪽으로 220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12V는 상시로 출력이 돼요. 12V는 상시로 출력이 되고, 여기 밑에 커넥터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안쪽에 그 안테나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스카이라이프나 그런 것들 신청하셨나요? 아니, 그거는 안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스카이라이프처럼 위성 TV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카이라이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포터블 안테나라고 수동 안테나, 네모난 안테나가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셋업이 있고, 근데 셋업을 안에 장착하고 안테나를 별도의 위성 안테나 옵션을 추가하시지 않으면 포터블 안테나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안에 연결해 놔요. 그러면 여기다가 포터블 안테나를 꽂고 남남서 방향에 45도를 딱 맞추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 당연히 화장실 카세트가 위치한 곳이에요. 잠기면 이렇게 안 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열리면 이렇게 눌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레바 보이시나요? 레바를 들어서 빼면 카세트가 분리됩니다. 요 화살표가 항상 맞아야 되고, 얘가 거꾸로도 결합은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꽂으시잖아요.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들어갈 때도 빡빡하게 잘 안 꽂아져요. 근데 만약에 결합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억지로 뽑으면 얘가 이쪽에서 뭐가 하나 파손되든가 이 안쪽 시스템이 하나 파손되든가 항상 파손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주의해서 화살표끼리 일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안쪽 통이 이제 열립니다. 통에 보면은 저쪽 이제 안쪽에 흰색 불에 같은 거 보이시죠? 요 이제 검은색 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검은색 불에가 이 통의 수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똥통에 이제 변이 다 차면 네네. 불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수위가 표시됩니다. 아, 근데 얘가 되게 정확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음, 거의 없는데 막 표시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많이 찾는데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면 이 안에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몇 번 보시면 아십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소위 말하는 똥약이라는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똥약을 종이컵 반컵 정도를 먼저 넣습니다. 네. 넣고 안에 물을 바닥에서 한 1cm 정도 찰랑찰랑하게 채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닫고 결합을 한 후에 결합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다 쓰고 청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네. 바로 이렇게 화장실로 갑니다. 네. 가서 쫙 버리시는데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오면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요거 네. 단추. 얘를 딱 누르는 순간 공기구멍이 열리면서 쫙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세척을 하실 때 이렇게 뚜껑 열으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물을 담고 너무 세게 흔드시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불에 말씀드린 게 그래요. 네. 부러져요. 그러면 얘 통 자체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수위 기능은 이제 못하겠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세게 세척을 하시면 그 안에 불에가 부러집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결합은 간단합니다. 네. 그냥 항상 이 화살표 확인하시고 이게 끝이에요. 네. 이건 데포드 시스템의 화장실을 사용하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이 시스템은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쓰는 물만 별도로 담아요. 이걸 어디다 담냐? 이쪽으로 담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열고 얘를 열어서 여기에 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뭐 똥약하고 뭐 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핑크색. 네. 이 차량은 린스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린스를 같이 사용 못하는 시스템들도 많아요. 네네. 얘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린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린스부터 넣고 물을 넣으셔야 돼요. 물 넣고 린스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네. 린스부터 넣고 물을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 그러면 린스도 종이컵 반컵 정도 넣으시고 호수를 물 호수를 여기서 쪼르륵 달면 잘 안 들어가요. 네. 한 이만큼 집어 넣으시고 아, 촥 넣으시면 쭉 들어가요. 네, 호수를 깊게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린스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겨울에는 이 탱크에 변기에서 사용한 물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남았으면 퇴수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동파됩니다. 퇴수하는 방법은 요거 보이시나요? 네. 물이 차도 수위가 이렇게 표시돼요. 아, 네네. 네, 반대로 퇴수할 때는 얘를 빼서 이렇게 하면 쭉 퇴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상관없어요. 네.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 꼭 퇴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카라반은 동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많은 유저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동파를 방지하시기 위해선 퇴수를 잘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군데를 동시에 눌러서 잠그셔야 돼요. 그리고 열리면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잠그고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버릇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방 파손돼요. 펜트에서 워런티를 적용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네. 풀고 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타입으로 열립니다. 가스통을 혹시 갖고 네, 오셨나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한 변 네. 갖다 주시죠. 자, 일단은 대부분은 이 줄이 10kg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kg 높이인데요. 그리고 5kg짜리 가스통은 대부분 위로 된 해바라기 번호도 쓰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한 이제 절체기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절체기는 두 군데가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돼서 한겨울 같은 게 영하 막 떨어졌을 때 사용할 때 보면 가스통의 압력이 떨어지면
안에 특히 콤비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압력차로 에러 코드를 바로 띄워요. 그래서 한쪽 가스통이 압력이 떨어지면 다른 쪽으로 압력이 좋은 가스통으로 80% 효율로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 코드를 띄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절체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리고 또 절체기는 줄이 길어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 일단은 저희 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으셔야 될 게 이 가스 보통 밸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리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잠궈 볼게요. 이렇게 잠기자. 그래서 이렇게 잠그고 일단은 가스를 열어 놓을게요. 저희 테스트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아웃트리거 수동 제키 휠이에요. 네, 제키 수동 제키입니다. 아웃트리거.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발판. 네. 그 옆에 통 보이시죠? 네. 오수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설거지하고 샤워한 물을 받는 통이에요. 외부에서 특별히 연결을 한다기보다 받쳐놓고 쓰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래서 얘는 별도의 오수 탱크가 차체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외부 자동차와 카라반하고 외부 이제 방향지시등이나 기타 뒤 존재 등을 연결해주는 전기 커넥터고요. 얘는 커플러, 텅잭, 사이드예요. 요거는 차랑 견인하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서비스 도어예요. 그래서 펜트의 자랑은 서비스 도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근데 요 정도 서비스 도어가 돼야 사실은 사용하시는 불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시고 잠근 거 오픈하시고 자, 이렇게 여시는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상태에서 요게 겨울에 문 세게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똑똑똑 부러져요. 네. 그러면 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금액이 이제 막 나오죠. 이 39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청수테크나 배터리를 놓을 곳이 여기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짐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짐을 넣어도 좀 간섭이 좀 적은 방식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 도어는 항상 살살 끝까지 살살 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잠그고 자, 요게 외부 직수장치 옵션 하셨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인데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직수장치는 저희가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내부로 하면 내부 청수 탱크를 쓰고 외부로 하면 여기 있는 펌프에서 아쿠아로를 연결해서 쭉 끌어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수 탱크에 물을 안 채우고 아쿠아롤만 그냥 딱 와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러기도 하고 또한 청수 탱크 70리터잖아요. 네. 아쿠아롤 40리터예요. 그럼 110리터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옵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에서 제가 이 권총 모양이에요. 네. 요 핀 보이시죠? 네. 이쪽에 전극이 닿아서 정기적으로 펌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네. 풀을 때 제가 주의하는 건 안에 그 펌프를 보고 제가 안에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주의하는 건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뚜껑입니다. 근데 이 뚜껑을 여기를 잘 적기셔야 돼요. 아주 잘 적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잘 나와요. 이렇게.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 깨트려 먹는 경우 많거든요. 겨울에는 살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옆에는 이제 청수 탱크 물 담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쿠아롤 아쿠아펌프 하셨나요? 아니요. 옵션에?
저희가 이 안쪽에 시거잭을 만들어 드려요. 이 너머에. 보통 아쿠아로를 이용해서 네. 물을 집어넣으려면 들고 넣어야 되잖아요. 네. 40리터를 들고 넣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펌프를 뭐 구입하세요, 나중에. 네. 안에 넣고 시거잭을 창문 열어서 안쪽에 꽂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 키면 쭉 이렇게. 네,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 홈 보이시나요? 네. 세 군데 홈 여기 이빨 보이시죠? 네. 얘가 엄청 잘 부러져요. 금액적으로 얼마 하지는 않지만 네.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네. 홈을 잘 맞춰서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 양이 얼마큼이면 만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넘쳐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고객님 70리터 확장하셨잖아요. 대부분 70리터 확장을 하시는데 70리터면은 아쿠아롤 한 통하고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뭐 다른 거 뭐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한 통 반. 네. 네, 그 정도면은 70리터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콤비 연통입니다. 콤비 연통이고 한겨울엔 여기 고드름 생깁니다. 정상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 연통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결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고드름이 생겨요. 네. 네. 그렇게 됐고요. 외부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무버하고 어닝, 후방 카메라는 제가 나중에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날씨가 덥죠. 자, 날씨가 더우니까 저희 일단 에어컨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자, 에어컨은 20도에서 21도 이하로는 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에어컨이 도메틱 해리어거든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바깥에 러버라는 이제 냉매를 막 일으켜서 작동하는 기계 그 판이 있거든요. 그 막 데살처럼 막 그릴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성능이 워낙 좋아서 결로가 순식간에 맺혀요. 그래서 물이 훅 안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20도, 21도 이하로는 안 낮추는 게 좋아요. 20도, 21도도 추워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거의 되게 조용한 RV 에어컨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이에요. 더 좋은 에어컨은 없어요. 이런 등은 개별로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이거 독서등이라서 개인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펜트의 자랑인 이제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에 있는 매트리스 좋은 거 사용하시겠지만 저희 집보다는 좋아요, 얘가.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안에 통째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열려요. 얘가 무버 컨트롤러고요. 전원을 리셋하는 방법은 얘의 전원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리모컨의 전원을 켜고 그 후에 여기 구멍에 R이라는 데 구멍에 콕 찔렀다 빼면 AB가 번갈아 가면서 깜빡입니다. 깜빡이면 멈추면 리셋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청수 탱크고요. 얘는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고, 얘는 220 한전 충전기. 220 한전 충전기는 배터리만 충전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인버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 닫으실 때는 그냥 쾅쾅 닫으시지 말고 이쪽으로 밑에를 저처럼 손 대고 살살 이렇게 닫으세요. 왜냐면 우리의 팬트는 소중하니까. 네. 자, 이쪽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인데 제가 안쪽 카세트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카세트가 여기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화장실 전기가 있고, 자, 얘는 이제 샘플입니다. 저희가 이 똥약은 큰 거를 저희가 그냥 하나 드려요. 큰 거. 그리고 요거는 써보시고 나는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구입하세요. 네, 요거는 샘플로 한번 써보시고. 자, 그런데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물을 담고 볼일 보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열려요. 얘가 바로 밑에 카세트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통 이렇게 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열어놓고 볼일 보시고 닫고 물 내리고 물 내리고 닫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아까 카세트 열어서 뚜껑 여니까 바킹이 이렇게 고무 바킹 보이셨죠? 네네. 바킹이 결합되는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물을 담고 분리를 보시면 바킹에서 미세하게 물이 셀 수 있어요. 얘가 완벽히 뭐 방수를 기입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셀 수 있어요. 네네. 막 철철 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걸레로 한번 닦아줘 정도, 그 정도 셀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네.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한번 누르면 불이 지금 들어오죠. 네. 여기에 불 들어온 거는 카세트가 수위가 낮다는 표시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불에 뿌려지면 수위 표시 못한다는 게 요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차면은 반죠. 세 번째 차면은 네. 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네. 깜빡깜빡하죠. 네. 얘는 이 안에 물통. 네. 여기에서만 쓰는 변기 물통에 물이 없다는 뜻이죠. 네네. 이건 수위입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물을 어떻게 내리냐? 파란 단추 보이시죠? 네. 소리 들리시죠? 네네. 여기 펌프로 쭉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네. 바깥에 카세트를 빼잖아요. 안 빠져요. 근데 억지로 뽑잖아요. 그럼 파손됩니다. 네. 오히려 카세트는 좀 구하기 쉬운데 이 변기 안에 있는 시스템이 부품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고 바깥에 카세트 왜 안 빠지지? 이럴 땐 안에 들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닫혀 있을 때 빠집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닫혀 놓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냥 수납장입니다. 이거 일단 넣어 놓을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하실 때 여기가 전부 다 방수인 걸로 오해를 하세요. 방수는 여기 지금 네모나게 생긴 데 있죠. 요 바가지처럼 생긴 곳. 여기만 방수예요. 그래서 샤워 커튼을 반드시 다 두르셔야 됩니다. 요거 보이시죠? 네네. 안쪽에서 얘를 이쪽에다가 딱 체크하면은 뒤로 커튼이 이렇게 쳐지겠죠. 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수는 전체적으로 방수가 아니다. 요 밑에 박스만 방수다. 그래서 사용하실 땐 반드시 사유 커튼을 이용하셔야 되고, 요 샤워기 있잖아요. 네. 태수에 관련된 걸 다시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물을 태수할 때 여러 군데 이 지금 카라반 자체에는 여러 군데 태수 밸브가 있어요. 독일형은. 근데 그거 태수 밸브만 열었다고 다 태수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도꼭지까지 찬 물은 안 빠져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 컵이 있잖아요. 물을 채워요. 그리고 그 위에 빨대를 넣습니다. 그리고 빨대 위를 막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물 안 빠지죠. 똑같아요. 그 상태로 겨울에 놔두면 동파. 요 수전이 터져요. 요 아래에 있는 수전. 그렇기 때문에 카라반 안에 모든 전원을 죽인 상태에서 네. 수전을 다 올려 틀어놔요. 공기구멍 열리게. 네. 그래, 그러고 태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수전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제 지금 화장실은 다 설명드렸고, 나가서 이제 수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수전이에요. 네. 자, 요 보시면 수전인데, 수전을 가만히 보면 딸깍딸깍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요게 스위치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찬물이 만약에 태수가 안 되면 이게 터져요. 네, 꽤 비쌉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요 핀 보이시잖아요. 요게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 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눌러가지고 애기들이 이거 꽉 누르잖아요. 여기 터집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별도로 이제 스위치들이 다 잡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안에 샤워기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설명드리냐면 짐 막 넣으시다가 요걸 건들잖아요. 혹시나 터지면 여기서 물 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펜트는 이런 것도 다 쇠로 되어 있어요. 엄청 그냥 좋은 차 잘 사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도 이걸 왜 열었냐면은 저기 밑에 밸브 보이시나요? 네. 두 개? 네. 파란색, 빨간색 줄에 호스에 되어 있는 밸브. 네. 하나는 온수 냉수예요. 온수 냉수인데 저게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닫힌 거예요. 자, 지금 이 컴비 컨트롤러가 저 문 옆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사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온도 센서예요. 네. 창문 문 옆이 더 춥겠죠. 실적으로 여기 온도를 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컴비 컨트롤러가. 자, 그러면 콤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전원입니다. 한번 누르면 깜빡깜빡하죠? 네. 이게 자동차 모양 깜빡일 때 한 번 더 선택. 오프 꺼 있는 거예요. 이게 난방입니다. 1, 6, 7, 8, 9, 11, 12, 13 이거 온도예요. 네. 30도로 맞춰서 하면은 얘가 생겼죠. 네. 가스로 난방을 시작한 거예요. 네. 가스로 난방을 시작하고 그 옆에 요거 보이시나요? 네. 깜빡깜빡하죠? 네. 그래서 한번 또 눌러볼게요. 꺼 있죠. 에코, 핫, 부스터. 이게 온수기입니다. 네. 근데 부스터로 작동을 하면은 난방을 동시에 하지 않아요. 무조건 온수기 우선 모드예요. 그래서 핫하고 에코로 사용하시는데 거의 에코로 사용하세요. 에코로만 해도 충분히 물을 빨리 데핍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데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사용 안 할 땐 끄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요 팬 모양 깜빡이죠? 네. 팬을 한번 선택하면 에코는 1단계 팬이 1단계 도는 거예요. 하이 하면 2단계. 그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막 콤비가 조정을 합니다. 온도에 맞춰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뜨거운 바람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구멍 같은데 오프로 놓고 이렇게 끕니다. 네. 그러면 위에 이제 다 없어졌죠. 나머지는 설정인데요. 이거는 저희 사용자 매뉴얼에 저희 카페에 올라져 있어요. 이 콤비에 관련돼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정도만 사용하십니다.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콤비는 굉장히 민감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가스가 다 썼어요. 그럼 여기서 에러 코드를 바로 딱 띄웁니다. 그리고 가스 압력이 떨어져 에어컨을 띄워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오작동을 안전과 직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에러 코드가 띄우면 한 15분에서 20분 혹은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 소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다시 그러니까 얘가 다시 압력이 자기가 인식할 정도로 높아지거나 기타 등등이 되면 얘가 다시 자동 소거되고 자동 소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 소거가 안 되는 경우는 일단 콤비 본체에서 소거를 시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콤비가 들어가 있는데 요 통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위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랑 얘 사이에 단추처럼 네.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네. 에러 코드가 띄우면 이쪽에서 빨간 부분이 점등이 돼요. 깜빡깜빡. 그러면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으셔서 네. 얘를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초록색 불로 바뀔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이쪽 안에 누르고 계시면 네. 리셋이 돼요. 그렇게 해서도 소거가 안 되면 얘 자체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고객님이 소거시킬 수 없는 에러 코드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안 되면 전화하실 거 아니에요. 전화하셔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본체 리셋 해보세요 하면 저거예요. 네. 네. 이게 조금은 통에 있는 물을 빼야 돼요. 얘도 안 빼면 동파됩니다. 얘 동파되면은 돈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고. 테스 밸브가 어떤 거죠? 요거. 거꾸골이. 네. 그거고. 저거 보이시나요? 네. 저것도 테스 밸브예요. 저거는 뭐냐면 3도 영하 3도가 아니라 3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퇴수하는 퇴수 킷이에요. 자동으로 퇴수가 됩니다. 3도가 되면 더 추워지면 네. 얼으니까 3도가 되면 자동으로 퇴수가 되는데 여기서 쟤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세요. 고객님이 항상 퇴수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저런 기능이 있다. 네, 아시고. 자, 요거는 그러면 얘도 퇴수하는 밸브거든요. 어떻게 퇴수하냐면 얘를 돌립니다. 그러면 물이 밑으로 퇴수돼요.
그리고 잠글 때는 얘를 잠궈요. 네. 이게 잠근 게 아니라 여기 파란 버튼 보이시죠? 네. 얘를 눌러줘야 잠긴 거예요.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잔뜩 들어있죠? 네. 제일 위에 거 보이시나요? 네. 태양열 컨트롤러예요. MPPT라는 고효율 컨트롤러입니다. 네. 저 MPPT는 고객님이 뭐 인산철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지만 일반적으로도 같은 30A 하지만 쟤는 효율이 더 훨씬 높아요. 밀어주는 힘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쟤는 태양열 패널에서 네. 전기를 받아서 처음 절로 와요. 네. 절로 와서 제가 배터리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저게 태양열 컨트롤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이넷 박스라고 보이시죠? 저거는 투르마 시스템하고 연동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기다 유심칩을 꼽아서 핸드폰으로 원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유럽형이기 때문에 유럽 유심칩하고 우리나라 유심칩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별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다 네.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자, 그 옆에 보면은 파워 APU라고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절책이에요. 인버터를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절책이고요. 저거는 고효율 절책이에요. 좀 상당히 가격도 좀 있는 절책이고, 저런 거 말고 막 중국산 네모난에서 큰 거 쓰시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형입니다. 굉장히. 근데 저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저거는 인버터와 220,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인버터와 220을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버터도 220을 만드는 아이인데 220을 꽂으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충돌이. 그거를 교통정리해 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차단기 하나 있죠. 네네. 저건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저게 이제 내려가 있으면은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올려놓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컨버터예요. 저 컨버터가 뭐냐면, 카라반은 외부에서 220이 꽂히면 네. 첫 번째 충전기로도 전원이 가고, 그 다음 첫 번째 요로 와요. 이쪽으로 이제 전원이 와서 220을 12V로 전환해요. 카라반은 전부 다 12V 운영 체제예요. 그래서 불 켜고 물 쓰고 다 12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로 12V로 다 전환해요. 근데 막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펌프가 안 돼. 아니면 불 라인이 하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의심해 보는데, 어떻게 의심하느냐? 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오픈을 해봤어요. 밑에 휴즈가 막 꽂혀 있죠. 네. 여기 이제 예비 휴즈가 있고, 여기 휴즈 뺄 때 쓰는 거예요. 갑자기 라인이 하나 안 들어온다거나 펌프가 안 들어온다든가, 저 휴즈가 나가는 거예요. 휴즈가 나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뭐 펌프가 쇼트가 났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뭐 과열이 됐다든가, 그러면 나가겠죠. 그러면 근처에 나간 거에 불이 들어와요. 요 위쪽으로. 그걸 빼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용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 제일 밑에 보이시나요? 네. 차단기들 막 있죠. 네. 저게 외부에서 220이 들어오면은 220은 요로 가요. 네. 요로 가서 그 다음 졸로 보내고, 네. 근데 요로 가고 카라반 내부에 220 콘센트로 다 전기를 뿌립니다. 근데 카라반 내부 220 콘센트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믹서기를 사용하시다가 그가 누전이 돼요. 차단기 여기 내려갑니다. 네. 에어컨 여기 맨 끝에 거 보이시나요? 네. 에어컨 차단기를 저희가 별도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에어컨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안 돼요. 저 차단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캠핑장 같은 경우 전압이 떨어지면서 차단기가 내려갈 때 얘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확인을 하세요. 그 옆에 인입 차단기라고 돼 있죠. 네. 외부에서 220을 인입을 했는데 외부에서 220이 들어오는 전기 자체에서 쇼트가 한번 나면은 이쪽에서 저희가 1차로 이중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밸브가 가스 밸브예요. 하나는 냉장고, 하나는 가스 레인지, 하나는 히터, 콤비. 근데 이게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만 알아두세요. 저거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로 다 잠궜다 열었다 할 거니까 어떤 건지 그것만 알려두시면 됩니다. 네. 그 안쪽에 네. 네, 그게 휴즈 박스예요. 네. 고객님이 핸드폰 충전기 뭐 3A,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12V 이용하는 제품들을 뭐 4A, 6A를 썼어요. 그럼 10A가 넘죠. 네네. 그러면 휴즈가 끊어지겠죠. 네. 저기서 끊어져. 화재가 나는 거는 12V에서 화재가 나요. 네. 220은 화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계속 걸어놔요.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휴즈가 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여기 나중에 네. TV 보실 때 저희가 여기다 설치한 이유가 TV 이렇게 되잖아요. 네. 가려요. 네네. 깔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안테나 선 있죠? 네. 바깥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이건 이제 TV 거치되고요. 네. 요거 위를 이제 들면 네.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네. 예전에는 구형 모델은 이쪽에 있었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그쪽에 없고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비 오네. 요게 컨트롤러예요. 자, 이 냉장고는 장점이 이렇게도 열리고 또 이렇게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신형으로 도입된 거고, 자, 이용 방법은, 사용 방법은, 자, 얘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점등이 돼요. 이제 네. 패널이 활성화되고, 얘를 꾹 누르면 꺼져요. 네. 네. 그래서 또 꾹 누르면 켜집니다. 켜지고, 한번 딱 누르면 밑에가 활성화됐죠? 네. 밑에 활성화, 위. 얘는, 소위 말해서 화력, 그러니까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네. 얼마큼 세게 틀 것인지. 얘는 그냥 항상 세게, 이렇게 항상 세게 틀어 놓으세요. 네. 왜냐면 우리 가정용 냉장고만큼은 효율이 좋지 못해요. 네. 오토로 놓으면은 웹에서 220이 꽂혀 있으면 220 우선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가스로 할 거다. 한번 그걸 클릭해서 배터리, 가스, 220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스로 놓으면은 선택이 된 거예요. 네. 엔터. 네. 이러면 가스로 점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설정이에요. 불 켜는 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팬. 얘는 팬이 기본으로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팬을 선택을 하시면 자, 팬이 돕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되고, 나머지 거는 이것도 저희가 매뉴얼을 거기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돼요.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가 항상 크게. 네. 새 제품이라서 네. 얘는 암모니아 가스로 냉매를 일으키는 타입이에요. 근데 새 제품들은 암모니아 가스가 군데군데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얘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처음에 5분 만에 꺼질 수도 있고, 네. 그 후에 10분 만에 꺼질 수도 있고, 또 다시 트라이 하면은 뭐 1시간, 그러다가 4시간, 5시간, 뭐 10시간 이러다가 안 꺼져요. 늘어나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네.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가스를 운영할 때 자주 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행 중에는 당연히 가스를 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꺼 놓을게요. 네. 그리고 안에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밑에 야채 칸도 별도로 있고요. 밑에 야채 칸도 별도로 있고, 위에 냉동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거라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한번. 차갑죠? 네. 얼긴 얼어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가정용 냉장고처럼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테이블은 390은 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걸고 어떻게 하느냐. 주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낮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올려서 사용하시는데, 자, 얘를 살짝 이렇게 뺍니다. 살짝 빼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들어서 요 고리 보이시나요? 네. 고리가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얘가 각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돼야 네. 결합이 되죠. 네. 요 각도를 유지해 빠지고 요 각도가 돼야 결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 버튼. 얘를 눌러요. 그러면은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면 결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각도가 돼야지만 빠지고 결합이 된다. 네. 거기 앉아보시죠. 제가 창문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모든 창문이 다 동일합니다. 요 버튼 보이시나요? 네. 버튼을 눌러서 올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딱 소리 났죠? 네. 그리고 살짝,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들었다가 내려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해보세요. 들었다가 네 하고 들었다가 그렇죠. 그런데 제일 카라반 중에 제일 손님이 오면 쉽게 고장나는 것 중에 1, 2, 3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열어놨죠? 네. 지금 열어놨죠? 네. 누구야 창문 닫을게 팍 그러는 순간 팍 부러지고 네. 창문이 깨져요.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누구야 창문 닫을게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넌 쉬어 그리고 오셔서 직접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잘 고장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두 분이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고객님들 가족이나 네.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때는 잘 안 고장 나요. 네. 그래서 손님 오실 때 주의하시고, 자 여기 홈 보이시나요? 네. 요 홈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 이게 잠근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보완을 하면서 환기시킬 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주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와류 외풍으로 날아가요 창문이.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요게 잠긴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끝까지 잠그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잠그셔야 되고. 자, 요거 열을 때만 닫아봐 주세요. 요거 밑에 거. 그리고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방충망이 있고 안막 커튼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하실 때 안막 커튼 쳐놓으세요 하는 게 이거. 네. 자, 그런데 얘도 잘 고장나는 것 중에 1, 2, 3 안에 들어요. 왜냐면 여기 옆에 홈 한번 보세요. 네. 엄청 얇은 핀이 걸리게 돼 있어요. 네. 홈에. 그쵸? 네. 근데 얘는 U자로 넣고 U자로 빼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 근데 손님이 오시면 또 보통 유저분들이 뭐 카라반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량화가 핵심 기술이에요. 카라반들은. 그래서 경량화 시키는 기 때문에 다소 우리 집의 가구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근데 펜트는 가구가 짱짱하기로 최고로 쳐주는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U자로 걸고 U자로 빼시고, 그리고 당연한데 제가 이렇게 주행 중에는 내려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 핀이 계속 흔들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네. 그래서 주행 중에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침실로 바꿀 땐 당연한 거지만 얘를 낮추고 네, 테트리스 하시면 됩니다. 저 뒤에 네모난 쿠션들 있죠? 네네. 그걸로 이제 맞춰서 테트리스 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내부에서는 제가 거의 설명을 다 했고 220이 아닌 배터리로 운영하는 것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요거 한번 직접 밑으로 내리실 때는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하고 네, 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걸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220을 빼기 전에 반드시 에어컨은 먼저 완벽히 동작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컴프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원을 끌게요. 저는 별도로 불도 켜주고 합니다. 네. 네.
저게 이제 꺼지면서 안에 내부를 정리를 해요, 제가. 다치죠. 네, 저렇게 되면 꺼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한번 누르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노지에 오셨어요. 네. 나는 노지에서 220을 잠깐 써야겠다. 네. 고객님이 인버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네. 인버터라는 보이시나요? 네네. 자, 이 스위치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 띠 소리 들리죠? 네. 이게 켜졌다는 신호예요. 네. 자, 220이 그리고 한 5초 후에 탁탁탁 저 APU가 전원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220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220이 돈 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움직인다는 거. 네. 움직이죠. 네. 얘가 지금 불 켜졌잖아요. 네. 얘는 220으로밖에 작동을 안 하니까 네네. 220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켜볼까요? 근데 꺼지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잠깐 한번 켜볼게요. 장시간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네. 배터리 용량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작동하죠. 네. 자, 반대로 제가 꺼볼게요. 네, 이렇게 220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를 켜는 순간 이렇게 220 출력구에서 220이 출력이 됩니다. 네. 노지에서도 네. 저 배터리 용량 안에서 네. 그리고 바깥에 외부 멀티박스 있었죠. 네네. 거기서도 220이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220 인버터를 켜는 순간 노지에서 전부 220 서출구에서는 220이 출력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220 인버터를 계속 켜놓으면 네. 대기 전력이 높아요. 아, 배터리를 계속 빨아먹어요. 안 써도. 네네. 그래서 쓰실 때만 켜시는 겁니다. 네. 끌 때는 한 번 더 음. 네. 띠리리리 요 소리가 꺼진 거예요. 네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부 네. 직수라고 있죠. 네. 이 내부는 내부 청수 탱크예요. 네. 자 보세요. 제가 내부를 눌렀어요. 네. 누르고 자 소리 들어보세요. 펌프 돌죠. 네네. 네. 요게 내부 청수 탱크. 네. 그리고 사용을 다 하셨으면 끄고 직수 바깥에 거. 네. 그러면은 얘를 해도 안에 내부 펌프가 안 돌아요. 안 돌죠. 네. 네. 그렇게 저희가 나눠놓은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네. 자, 이 상태에서 220을 꽂으면 자동으로 전환돼요. 220으로. 네. 캠핑장에 가셔서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캠핑장에 가셔서 220을 꽂은 상태에서 얘를 켜놔요. 네. 그러면 캠핑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나 220만 빼면 다 꺼지니까 그냥 빼야지. 그냥 빼요. 네. 그리고 그냥 출발하셔요. 얘가 켜있으면 자동으로 전환돼요. 네. 그러면 방전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사용하실 때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부에서 설명이 끝났고요. 외부 무버하고 네. 어닝하고 커플러는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요 필름은 띄세요. 네. 자, 지금 요 불 켜진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잘 보이는데 네. 여기서 띠띠띠띠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태양광 충전량이에요. 네. 지금 1A 정도, 지금 날씨가 흐리니까 네. 1A고 지금 껐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은 없습니다. 네네. 제가 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띠띠띠 넘어가요, 이제. 자, 불이 켜지면서 띠띠띠 넘어갑니다. 네. 얼마큼 소모하고 있냐? 5.2A씩. 네. 네, 그러면 여기서 1A 충전되니 4.1A 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이 수치도. 얘는 순간 사용 전력량을 표시를 합니다. 순간 사용 전력량을 표시하기 때문에 다소 낮게 표시돼요. 그러면 나의 배터리 양을 알고 싶다. 네.
어느 정도인가 얘를 꺼봅니다. 꺼보고 지금 13.4V잖아요. 네. 좀 있어 보면 13.7로 올라갔죠. 네. 요게 실질적인 전압이에요. 내가 남아있는 잔량. 인산철 같은 경우는 13.2V 이상은 만충이고요. 네. 딥사이클이나 뭐 기타 AJM은 12.87 이상은 만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여기 불 보이시나요? 네. 얘를 누르면 불이 켜져요. 저녁에. 근데 이거 뭐 거의 사용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놓고 얘는 무버 스위치 하면 이렇게 불 들어오고 인버터 사용하실 때에는 인버터 스위치를 켜시고 끄실 때에는 잠시만요. 네. 자, 인버터를 띠리리리 꺼졌죠? 네. 자, 내부 청소 탱크를 사용하실 때 내부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외부 직수 장치를 사용하실 때 내부 직수 장치 버튼.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닝은 안 하셨는데요. 신지타프를 이용하실 때 뒤쪽에서 꽂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셔서 앞쪽에서 꽂시는 게 비교적 편합니다. 이유가 이 각이 높이 서 있는 것보다 눕혀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무버를 사용 방법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아웃트리거 내리고 할 때까지 차를 일단은 제가 아웃트리거 내리고 무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웃트리거는 4군데가 위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뒤쪽만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복사할 때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드릴에 물려서 끝에쯤 되시면 살살. 네. 이렇게 끝에쯤 되면 살살. 이쪽도 마찬가지로. 드릴 구입하셨나요? 집에 쓰던 게 있는데 왜 10V짜리라서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12V 이상 되셔야 돼요. 12. 네, 그리고 중국산보다는 네. 보시나 그렇게 사시면 되고, 임팩 드릴 말고 그냥 드릴. 그냥 드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무버 설명드릴게요. 사용하실 때 제가 아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사용 순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1번 무버 스위치를 먼저 켜요. 켜고, 자, 여기 보시면 네. 전원을 동시에 눌러서 켭니다. 항상 스위치 켜고 네. 전원 리모컨 켜시고, 네. 끌 때도 스위치 끄고 리모컨 끄시고, 요걸 잘 하셔야 돼요. 네. 바뀌면 리셋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동그란 거 보이시죠? 바퀴예요. 붙이는 모양, 떨어지는 모양. 네. 바퀴 붙이는 거, 떨어지는 모양 있죠? 네. 저희는 붙여야 돼요, 지금. 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깜빡이면 시작해요. 네. 그리고 무버가 붙죠. 네. 네. 다 붙이셨잖아요.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깜빡임이 멈췄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네. 이제는 움직이셔도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상태에서 네. 무버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러면 카라반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 그런데 고객님, 사이드가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네. 사이드가 채워 있는 상태에서 무버가 움직이면 무버가 고장나든지 사이드가 고장나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를 그냥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해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채우실 땐 그냥 이렇게 툭,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툭, 이 정도만. 네. 어떤 분 막 팍팍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일단은 요거를 살짝 닫아 놓을게요. 자, 이 상태 지금 딱 요 모양이잖아요. 네. 자, 전진. 자, 이쪽 보면은 우회전이잖아요. 근데 우회전 하지 않습니다. 좌회전 합니다. 그죠? 네. 그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 차를 요쪽쯤에 한 요쯤에 이렇게 대시죠. 네. 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고객님 보시면 볼 높이보다 커플러 높이가 더 낮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견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요때 요 텅잭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 텅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높아집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이거 쳐주시고. 자, 높아지죠? 점점점. 자, 쭉쭉쭉쭉.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자, 하면은 높아지신 거고. 자, 그러면 네. 자, 보시면은 여기 센터가 네. 여기 센터가 요 센터로 요 센터가 요 센터로 요 센터가 요 센터로 이동하셔야 돼요. 네. 한번 직접 이동해 보시죠. 네. 더 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요렇게 100% 완벽히 딱 일치하시지 않아도 돼요. 네. 그쯤 가면 얘가 찾아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볼의 앞뒤를 무는 애예요. 네. 얘는 양 옆을 무는 애입니다. 네. 이 앞뒤를 무는 애는 이렇게 볼이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딱 닿으면 자동으로 탁 물려요. 네. 그리고 풀을 때는 수동으로 풀어서 옮겨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잠겨 있다. 네. 얘가 이미 문 상태예요. 네. 이 상태로 내리면 볼 위에 그냥 얹혀 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로 주행하면 텅텅 쾅. 네.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을 땐 반드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낮추셔서 결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쭉쭉쭉쭉. 쭉쭉쭉쭉 더. 네, 결합이 됐죠? 네. 그렇게 되고 여기 홈에 지금 다 결합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네. 안 되고, 자, 이 상태에 결합돼 있으면 이 상태로 주행하면 다 속도 방향이 네. 고장 날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텅잭은 이 레바가 이렇게 네. 물고 있는 거예요. 네. 얘를 풀면 얘가 이렇게 열려요. 네. 그래서 한 손은 얘를 여기를 잡고 얘를 네. 풀러서 높여 보시죠. 네, 그쪽 맞아요. 네, 됐습니다. 하고 다시 잠그세요.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자, 요렇게 네. 해야 당연히 속도 방지턱에 안 걸리겠죠? 네. 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잠궈 주시고, 네. 아까 텅잭 그 홈에 네. 딱 이빨이 맞아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힘으로 눌러 잠그십니다. 자, 이건 줘주시고. 힘! 자, 얘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합이 되면 네. 이 빨간 단추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초록색 띠 보이시나요? 네. 저게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네, 저게 안 되면 네. 결합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커플러를 채운 다음에 저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전기장치는 보시면 이 이빨이 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전기장치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타입이에요. 네. 정석적으로 일자로 돼 있을 땐 이렇게 위치해야 돼요. 얘 이빨이 네. 정면으로 봤을 때 6시죠. 네. 6시고 얘가 9시예요. 그래서 결합해서 얘를 12시로 돌리는 거죠. 네. 근데 고객님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이빨을 맞추고 혓바닥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 길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끌리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네.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얘가 뭐냐면 어웨이 브레이크라고 하고 안전고리라고도 합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얘가 기타 사고나 기타 등등 이유로 얘가 탈거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가 얘를 당겨요. 네. 그러면 사이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혼자 주행을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꼭 잘 하시고요. 요 원래 네, 그렇게 거시면 되고요. 자, 견인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태로 주행하면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무브. 그렇죠. 무버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무버를 직접 한번 해제해 보시죠. 저쪽으로 가서 해볼까요? 네. 자, 무버를 직접 한번 해제하실 때 똑같이 가운데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죠? 네. 이때도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스위치부터. 자, 스위치 먼저 끄시고 두 개를 동시에 눌렀다가 띄시면 꺼집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무버에 사용되는 건데요. 네.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뭐냐면 무버가 락이 걸리는 경우 있어요. 락이 걸리는 경우는 얘가 과도한 힘을 쓰거나 아니면 붙였는데 또 붙인다든가 아니면 떨어지는 다음에 또 떨어뜨리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락이 걸립니다. 그때 해제할 때 이걸 쓰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면 뚜껑 보이시죠? 네네. 이 뚜껑. 네. 이 뚜껑을 열어요. 네. 열고 여기 보면 육각 렌치예요. 자, 얘를 결합하고 네. 왼쪽으로 네. 돌아가는 데까지 돌립니다. 만약에 넣자마자 안 돌아가면 멈춰요. 네. 다 돌아갔으면 네. 멈추고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고 네. 45도 더. 네. 그러면 해제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네. 해제해 볼게요. 우리 이제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네. 쫙 왔어요. 우리 뒤에 사이트 한 1m 정도 무버로 이동해야 돼요. 자, 그럼 캠핑장에 도착했으면 네, 그렇죠. 그리고 힘으로 네, 하고 아니죠. 잠글 때는 자동으로 잠겼지만 네. 올릴 때는 수동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높여야 돼요. 아, 예, 높이려면은 그렇죠. 풀러서 자, 요때 내릴 때 주먹 하나 정도 요 정도 띄워주면 좋아요. 하고 잠그십니다. 네, 잠그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높일 때 얘를 수동으로 끝까지 적기고 있는 상태에서 패스트하게 서서 하시는 게 편할 텐데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죠. 자, 다 됐으면 얘를 놓으셔도 더 높여야겠죠.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자, 해제가 됐고 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꽂으시고 여기 거는 제가 뺄게요. 네, 이렇게 뺀 거는 보통은 저는 여기다 꽂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에 한 1m 정도 옮겨야 돼요. 자, 무버를 이용하셔서 그렇죠. 전원부터 켜시고 동시에 눌렀다가 손 떼시면 그렇죠. 되고 가운데 버튼부터 누른 상태에서 안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이 안 될 때 먼저 끄십니다. 끄고 다시 꺼요. 동시에 눌렀다가 끄고 진드감치 눌러야 돼요. 얘는 켜고 다시 저는 얘는 버튼을 진드감치 눌러야 돼요. 네.
띄고, 자, 붙일 때도 눌렀다가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진드감치. 얘가 이제 보내는 수신 속도가 네네. 있기 때문에. 아, 네,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자, 이제 멈췄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그렇죠. 힘으로, 힘으로. 자, 그렇죠. 반드시 내리셔야 돼요. 자, 하고 이제 뒤로 한번 움직여 보시죠. 항상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버는 일정 각도나 일정 패턴에서 단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셔서 네, 그렇게 움직이셔야 네.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이제 캠핑장에 이제 와서 사이트에 됐다고 치고 캠핑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견인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안전상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저 주시고. 무버가 물려 있을 때는 차가 경사면에서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버가 물려 있을 때는 굳이 사이드를 안 올리셔도 됩니다. 힘으로. 네. 아니죠. 돌려서 낮춰야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네. 네. 자, 쭉쭉쭉쭉. 그렇죠. 쭉쭉쭉쭉쭉쭉쭉쭉. 네. 더. 네. 그렇게 하시고 요 홈 보이시죠? 요 홈에 네. 딱 들어가게끔 까지 해서 잠그시고 그렇죠. 풀러서 풀러서 끝까지 올리시고 그렇죠. 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그렇죠. 초록색 띠하고 빨간 단추가 올라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죠. 해서 전기장치 결합하시고 그 다음 네. 자, 그렇게 끝나셨으면 이 상태로 주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꾹 누르고 동작하면은 손을 띄세요. 네. 네. 뭐 종류가 엄청 많이 헷갈리죠. 네. 이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처음에 좀 네. 숙지하실 게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네, 깜빡임이 멈췄으면 그렇죠. 스위치부터 항상 끄시고 리모컨 끄시고 손 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모컨 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차에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시죠.
일단 요 정도에 붙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정도에 제가 나중에 조정하세요. 네. 자, 여기 시가잭 어디다 꽂나요? 네. 이제 시가잭 꽂고 여기에도 전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서 네. 전원 켜시면 네. 자, 지금 노 시그널 로스트 링크 이렇게 뜨잖아요. 자, 미등을 강제로 켜보세요. 네. 미등을 강제로, 오토가 말고 미등을 강제로. 네. 미등이 네. 강제로 켜지니까 전원이 들어오죠. 네. 카메라의 전원이 미등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강제로 켜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토로 놓고 다니시면은 네. 전화 와요. 대표님, 네. 후방 카메라가 터널에서만 들어와요. 아, 네. 네, 오토니까. 네네. 그러니까 강제로. 카라반 하실 낮에는 때는 그러면 미등으로 해놓고 밤에는 어차피 뭐 켜지니까 오토로, 네, 오토로 해놓고. 해놓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보통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바뀌어요. 역상으로. 네네. 그래서 요거 혹시나 아이들이 눌러서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선 후방 카메라이기 때문에 단파 현상이나 렉이 있을 수도 있고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써본 것 중에서는 화질이나 기타 등등 얘가 제일 나아요. 네. 자, 깜빡이 한번 켜주세요. 네, 반대쪽. 네, 브레이크 후진. 네, 좋습니다. 잠그고 자, 직접 손으로 눌러봅니다. 다 손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 얘가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잠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문도 안 잠겼으니까 콕 하고 네. 잠그실 때 살짝 눌러서 예, 하시고 직접 다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전기장치 안전 클립, 커플러, 사이드 통잭. 요거를 귀찮으시더라도 꼭. 네. 카라반 부품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창문이에요. 재고가 있으면 그나마 금방 돼요. 재고가 없으면 본사, 그러니까 즉 펜트사에도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4, 5개월 걸려요. 그래서 저런 거 확인 안 하시면 날라가면 그것만 항상 주의하시면 되고요. 별건 아니지만 저희 열쇠고리입니다. 그리고 펜트는 이게 재킷 테이프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네. 여기 뒤에 이제 저희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네. 급하실 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보조키니까 네. 어디 한 군데 잘 두세요. 네네. 보통은 견인차에 두십니다. 네. 네, 그래서 잘 두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그 취등록증하고 그런 거 안 받으셨죠? 네. 서류는 그러면 저희 전통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요. 아, 네네네. 네, 네. 오늘 펜트 비앙코 액티브 390 FHS 모델을 출고 교육을 도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카라반을 궁금해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옵션을 어떻게 적용이 되면 그 옵션을 활용을 어떻게 하며 그 옵션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해 하세요. 일단은 구매하시기 전에 차량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아예 출고 교육 전반적인 거를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고 교육을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린다 해드리고, 고객님은 그 기반으로 카라반을 운영하시고, 네, 그렇게 사용을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리뷰들이 많은 앞으로 카라반을 준비하시는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중고로 카라반을 구입하셔서 사용 방법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획하게 된 거고요.
많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출고기를 모델별로 조금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저희 회사에서 적용하는 옵션들입니다. 요 스타일이 다른 회사는 틀릴 수 있어요.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적용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회사는 아니런데 왜 그걸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틀립니다. 옵션 작업은 각각이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적용한 거고요. 저희 GGR RV 센터 코리아는요, 펜트 공식 딜러로서, 네, 여러분들은 저희 GGR에서 출고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펜트 공식 딜러로서의 모든 서비스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GGR 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